연말 시한을 강조하던 북한이 무기 시험을 하더니 우리로 치면 합참 의장격인 박정천이 담화문도 내고 우리 힘을 잘 판단하라 이런 경고성 발언도 냈습니다. 마침 비건 미국 대북 특별 대표까지 한국에 조금 전에 왔는데 도대체 한반도 정세 어디로 갈지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진희 기자,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비건 대표가 이제 조금 전에 왔는데 이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 갈까 이거예요. 이 차관급 이제 국무부 부장관으로 이제 승진을 했으니까 북한 실세 최선희 제1부상이라도 만나고자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비건 대표의 일정을 보면 내일 오전부터 외교부를 들렸다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하고 이어서 통일부 장관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매우 빡빡하게 오전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문제는 오후 일정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내일 오후부터 일본으로 출발하는 모레 오후까지는 비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에서 판문점까지는 약 2시간 정도인 만큼 얼마든지 판문점을 방문할 여유는 있는 겁니다. 판문점 접촉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배분한 것 같은데 한번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높지만 그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극적 타결이나 한때까지 그 교착 경색돼 있는 북미 관계가 새롭게 반전되거나 여기까지 기대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비건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을 할 때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뭐 북한도 연말까지 협상하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매우 초조할 테니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냥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건이 있을 텐데 그거를 비건 대표도 예상하고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받아오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비건 대표도 북한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그걸 예상해서 무언가 준비를 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까, 있으면 어떤 내용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생존권을 언급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지만 이건 미국 국회 열압과 유엔 안보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미 군사훈련은 미국 대통령이 당장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 북한에게 미국 대선 기간이 1년 동안 참아주는 대신 훈련 중지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훈련 중지 카드 정도는 가져왔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오늘 외신 보도를 보니까 한 고위급 북한 탈북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할 것이라고 속고 있다. 이런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결국에 훈련 준다는 약속만 받고 계속 도발하는 거 아닌가. 크리스마스 도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당 보도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설명을 드리면 예. 북한의 고위급 탈북자가 북한 정권에서 본인이 일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핵무기는 김씨 일가의 마지막 생존 수단이라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는 건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바꾸도록 심리전을 하던가 아니면 선제 타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외교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몰고 가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러시아인데 한번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진핑이 계속 했던 이야기가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북한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제 조건은 북한이 먼저 판을 깨지 않는 이상 북한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견디면서 그러면서까지 북한이 핵을 완성할 때까지 묵인을 하고 보이지 않게 계속 지원을 할까라는 의문입니다. 네. 사실 그럴 리는 없고 북한이 먼저 협상의 판을 깨지는 말라는 게 중국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때문에 북한도 올해까지는 저강도 도발만 하면서 참다가 미국이 연말에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핑계로 다음 해부터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인 겁니다. 다음 해라는 건 이제 내년 2020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화제를 바꿔서 오늘 비건 대표 말고요. 저 사람이죠. 드하트. 네. 방위비 협상 대표. 이 올해 안에 한미 간 연말까지 방위비 협상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 5조 원에 달하는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항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한국은 원칙대로 하자면 5배라는 급격한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드하트 대표가 오늘 입국할 때 그 시민단체 회원이 국민 열세 6조는 절대 못 준다. 굴욕 협상은 거부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얼마 전 반환받은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호르무즈 파병까지 검토하는 등 미국의 압박을 낮추기 위한 카드도 준비하고는 있지만 사실 연내 타결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뭐 또 해를 넘겨서 내년 초에나 이제 가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러면. 자, 이번 주에 비건 대표 방안부터 방위비 협상까지 정말 분수령이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